이 메모리 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부품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또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기술이 있는 신생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기리치 영은 A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비즈니스 커플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세계적인 CPU 기업이죠. 인텔에서는 DDR5를 채택한 사파이어 래피드 칩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텔보다도 이 DDR5와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에겐 굉장히 허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 DDR5 침투율이 전체 DDR 시장에서 10%라고 해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높진 않네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10%가 20%, 40%에서 역전이 된다면 아마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그와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DDR5 혹시 저희 동년배 손으로 바르러 하는 그거 아닙니다. 손으로도 했나요? 전 손으로도 잘했어요. 정교함 필요하다고요. 저도 흠칫했지만 그 DDR이 아니고요. 그 DDR은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그 네. 메모리 칩의 규격을 뜻합니다. 오. 네, 그 뒤에 있는 숫자, 뭐 4, 5, 6 이런 뒤에 숫자는 그 메모리 칩의 속도와 또 용량을 결정짓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용량과 맞습니다. 속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지겠네요. 지금까지는 DDR4로 8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업종이 조금 위태로웠던 이유가 D램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럴만도 한 게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D램을 쏘고 있으니까 시장에는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을 거고요. 맞아. 근데 8년 동안 이걸로 다 이제 맞춰놨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DDR5로 바꾸면 그 맞춰놨던 것도 다 이제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나올 거는 싹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기존 것보다 새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이 DDR5를 채택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바꾸는데 돈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맞춰 세팅 다 해놓은 걸 또 바꿔서 다시 새롭게 양산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제품도 가격이 하락하겠지. 왜냐면 이전 버전이잖아, 이전 버전. 근데 이렇게 바꾸면 다 힘든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능이 좋아지니까. 아,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겁니까? 네.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자율주행, 로봇, 뭐 데이터 전상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DDR4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네. 해요. 지금보다 4배 더 빠른 속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목하는 키워드가 뭐야? 친환경. 근데 이 DDR5를 사용할 경우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이 30% 정도 절감한다고 해요. 오, 성능도 좋은데 친환경까지. 이거 괴물인데? 신인 괴물? 대신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인텔의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부담보다는 호재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 오, 궁금해. 그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바로 그거는 이 메모리 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부품 기업들이야. 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부품 기업들. 그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되게 시장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있고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있고 여러 뭐 중화권도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업체들도 이제 DDR5 메모리 칩을 막 양산하기 시작할 텐데 부품 기업들은 여기도 납품해도 되고 저기도 납품해도 되고. 치킨 싸움을 즐기네 오히려. 그렇죠. 치킨 싸움이 생길수록 그들은 납품할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DDR5 전환이 조금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그 비중이 커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향상되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시장 내려가면 아무리 매출 잘 나와도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비중이 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하고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데 우리가 하락장만 보더라도 오히려 소형주들이 잘 날아가요. 팔딱팔딱 할 때가 무거운 있거든요. 아이들은 무거워서 올라가지를 못해 마음이 아파요. 대신에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제 더 그 추진력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시총이 가벼운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 오,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락장이고 DDR5로 전환도 되고 기대가 되면은 이제 DDR5 그 중소형주 뭐예요 그러면? 이 메모리 칩을 붙여주는 그 부착한 판때기가 있거든요. 초록 판때기. 그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PCB.
기업들입니다. 영일이치에서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응. 이제 거의 영일이치 고인물 기업. 호수야지 뭐 호수. 네. 심택입니다. 심택이 이제 어엿한 PCB 대장주예요. 저희가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아니었는데. 관심을 못 받았었어. 하다못해 영업이익도 900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천억이래 4천억. 4천억이 몇 배가 는 거예요? 거의 거의 뭐 5배가 는 왜 이렇게 거잖아요. 뿌듯하죠? 일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 같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총도 많이 올라갔어요. 시총이 3천억대였거든요. 어떻게 기억해요? 똑똑해. 근데 지금 시총이 1조대예요. 네, 성장률도 엄청 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4천억이 나온 이유가 PCB 기판뿐만 아니라 PCB 기판 중에서도 이 단가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좋은 기술을 쓰는 대신 비싸게 파는 그런 PCB가 있는데 그곳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공급 단가가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략이에요. 근데 이 심택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된 기업이지만 아까 말한 소형주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네, 아니죠. 맞아. 1조잖아요. 중견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고 뭐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은 그 빛을 발하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중소형주만 찾다 보면 뭐 영업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점이 뭘 찾을 수 없거나 이런 기업이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기술이 있는 신생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TLB라는 기업입니다. 네, TLB는 사실 원래 PCB의 원조 대장격인 기업이 있습니다. 대덕전자라고 있는데요. 이 대덕전자에서 2011년도에 분사한 기업이에요. 꽤 오래됐네. 네, 근데 상장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꽤 오래 안 됐네. 네, 코스닥 베이비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장세가 무서워요.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253%, 1년 만에. 와, 2년 차인데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한다고?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라면은 이제 한 3년 연속 한 2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면 이익을 좀 잘 뽑아낸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니 근데 신생 기업이면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돼서 이익이 초반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 20% 진짜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좋은 기업들도. 그렇죠. 대덕전자에서 또 각종 기술과 뭐 연구진들의 바탕으로 기술력이 탄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1년부터 10년간 PCB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황장을 한 이후에 조금 빛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3천억대예요. 약간 심택 애기 버전 보는 것 같아. 그렇죠. 베이비 심택 보는 것 같죠. 내심. 3천억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중소형주에 속하고 하락장에서 조금 더 투심을 받을 만한 그런 주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심택이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하고 둘 다 DDR5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생산력.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2개 만들면 못 팔잖아요. 나 쓰고 너 쓰고 끝이야. 네, 심택하고 TLB만 이 DDR5 전환을 위한 PCB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뭔가 핵심이 있으니까 증설을 한다는 부분도 있겠네요. 정확하죠. 이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주문이 들어와야 그치. 이 공장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 주문 받아 놓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TLB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고객사 중에?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 DDR5 전환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빛을 발한다면은 덩달아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 모듈 부분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상당히. 매출원이 다양하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DDR5가 저희의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타격이 크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SSD 그리고 이 모듈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주춤한다면은 더 큰 하락을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질 거다 안 좋은데 이 와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CPU 세상 9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텔이 이걸 선언한다는 거는 이걸 좀 주문해주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에 여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매출이라면 지금이 시작인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엄청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치?
영일치처럼 우리처럼 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제발. 꾸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직접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